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왕건이 결국은 전라도 세력들하고 규합하기 위해서 이제 영산강 쪽을 치고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왕건이 호남 세력하고 규합할 생각을 했던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보고 부하들 중에 1세대가 왕룡 사단에 가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왕건이 활약할 때쯤 되면 연세가 이제 거의 노령화돼 가지고 사실 일선에서 지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라도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는 데 있어서 향도라고 할까요? 그 지역을 흔히 손바닥보다 다 알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물때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조언했고, 거기에 이제 2세 장보고 부하들의 2세도 이제 상당히 많이 따라왔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와서 이제 오부돈 오다리안 씨하고 이제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일단은 한평군 일원 그쪽에 이제 주둔을 하죠. 주둔하면서 이제 수다를 공략할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의를 하는데, 왕건은 사실 그때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광주에는 견훤하고 광주에 지원이라는 호적하고 마로산성의 박영교고 이 사람들이 3인이 합쳐가지고 상당히 대단한 병력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고, 또 앞에도에는 수달 장군이 이제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수달은 사실은 장보고의 제2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운 것은 바다를 이제 청소한다는 의미였는데, 수달 장군은 앞에를 선언했잖아요. 나는 바다를 제압하겠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는 신라를 뒤엎는다는 원대한 꿈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왕건도 수달 장군을 치고 들어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달 장군을 치고 들어가면 성산이 별로 없었거든.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수병들이 신안군에 지금 1,004개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보고 사단에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때 대단한 병력이죠. 그러니까 수달을 견훤이도 수달은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달, 견훤 이제 궁예까지 합쳐서 이제 그때 거두가 한 3인방 정도로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왕건이 수달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꽤 여러 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아마 오다리언 상단에 협력을 얻어서 이제 수달 장군을 분석해 본 결과, 앞에도에서 이제 낮에는 진지를 지키고 지휘하다가 밤이 되면 갈초도라고 하는 지금의 자은도죠. 자은도로 이제 몰래 노져가지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람 사택이 갈초도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오다리안 사단으로부터 이제 어선을 징발해가지고 군사들을 이제 몰래 투입해가지고 앞에도 갈초도 사이에다가 이제 그물도 치고 실제로 어부처럼 거기서 이제 며칠을 이제 잠복을 하는 거죠. 잠복을 하다가 어느 날 수달 장군이 이제 거기를 노져서 이제 밤늦게 퇴근하는데, 왕건 사단이 거기서 덮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달 장군을 바다에서 도망갈 때도 없고, 바다에서 가는 큰 배에다 대병력을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자기 부관 한두 명 거느리고 갈 텐데, 용서 없이 거기서 걸렸죠. 그래가지고 수달 장군을 거기서 생포해가지고 이제 왕건이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아가지고 보통 장수라면 신나서 그걸 지가 처단하든지 어떻게 하겠죠. 근데 왕건은 워낙 신중한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수달 장군을 얌전히 잘 모셔가지고 궁예한테 보내죠. 이 궁예한테 보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궁예한테 저는 절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장을 잡아도 제 맘대로 처단하는 건방진 짓을 안 하고 궁예 형님의 의중을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하는 충성의 의미로 이제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수달 장군을 자기가 직접 처단했을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을 왕건 사단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수달 장군한테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궁예한테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궁예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이 수다를 이제 보내니까, 역시 그 동생이 나한테 가는 충성이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궁예가 직접 그 수달 장군을 문초를 하는데, 그 문초는 이게 얼만큼 하냐면, 그 옛날에는 적장을, 자기하고 버금가는 적장을 잡으면 그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게 최대의 그 수치를 주는 거라고 그래요. 이 궁예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수달 장군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맨날을 두고 이제 그 문초한답시고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 기분대로 이제 목을 베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건 사단 밑에 왕건 사단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두령을 빼앗긴 아페도의 이제 수달의 부하들은 이거 뭐 베란간 그 보스가 이랬으니 이게 뭐 난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사람들이 물론 왕건 사단에 이제 공작도 있었겠지만 몇 가지 힌트를 했죠. 왜냐하면 왕건은 아주 신사적인 장군이고 본래 군율 법을 따라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달 장군을 잡아가지고 정식으로 뭐 문초한다거나 괴롭히지도 않고 깨끗이 거의 두령인 궁예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은 궁예가 잘 다스려서 수달하고도 뭐 애형제를 삼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수달을 살려줬으면 좋겠지만 궁예가 이제 죽였으니까 여하튼 수달 휘하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궁예가 이제 1차적으로 원한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왕건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이 시대가 저 사람 시대로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한테 충성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그래가지고 수달 장군에 있는 휘하의 병력을 그냥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지략이 뛰어나야 돼요. 지략이 뛰어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큰 대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수달 장군의 휘하의 병력을 이제 왕건이 다 흡수해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왕건은 궁예는 이 왕건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불안하기도 하지만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아우님 보고 싶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헐습씩 왕건은 궁예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가기 꺼려 하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건이 이제 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궁예 밑으로 이제 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이상하게 궁예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네가 영모의 무슨 그런 만보를 쓰고 있는 게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왕건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밑에 있던 제장 하나가 왕건한테 슬쩍 붓뚜껑을 떨어지는 거 주는 척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왕건이 눈치를 채고, 제가 형님의 관심법을 못 따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어떤 불쏘는 생각도 조금 가졌었는데, 형님이 제 몸을 다 꽉 뚫어보고 있으니 뭐 제가 앞으로는 살려주신다면 형님한테 전적으로 제가 충성을 할 것이고, 형님이 원하신다면 제 목을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궁예가 껄껄 웃으면서 이제 역시 내 동생 왕건은 솔직해서 좋다. 난 너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를 하죠. 그런데 궁예가 이제 왕건을 못 치는 이유는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죠. 왜냐면 궁예는 앞으로 사마를 통일해가지고 신라를 완전히 뒤엎고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맹작을 하나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왕건을 이제 구슬러가지고 제 딴에는 내가 관심법을 해가지고 저는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걸 들켰으니까 저는 뭐 나한테 전적으로는 충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 가지고 이제 결국은 왕건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줘가지고 왕건하고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원천적으로 벌어졌고 궁예 밑에 있던 유금필이니 뭐 복지개면이 박수린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왕건 쪽으로 이제 편을 기울죠. 기울어가지고 결국은 왕건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궁예를 이제 몰아내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쯤은 이 수달의 휘하 군사들을 왕건이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참모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오다리언이가 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드디어 왕공께서 일어섰다고 하는 쿠데타를 이제 알리자 이 남쪽에 있는 수달의 군사들이 호남인들이 다 가는 것이죠. 수달의 밑에 있는 군사들은 전라도의 신안군에 있는 그 당시 신안군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았지만 신안군에 있는 일부 세력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주 전라도 세력이 다 거의 규합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전라도 세력이 아니면 앞으로 궁예를 이제 감당 못 한다고 하는 걸 지가 계산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다린이 다 밀고 들어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강화도서부터 밀고 들어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전투가 벌어지냐면, 그 궁예의 방어선이 어디냐면 포천이에요. 포천인데 그 포천에서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어가지고 이 전라도 이 호남의 그 맹장들을 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궁예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철원 그쪽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도가 주류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다. 충청도인을 궁예가 이제 맨 첫 번에 가평에다가 도읍을 정하려고 그랬다가 왕룡한테 이제 꼬심을 당해가지고, 개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개성으로 가가지고, 개성에서 이제 있으면서 궁예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개성은 왕룡의 사단인데, 이게 아성인데, 거기서 왕룡이 이제 속도 모르고, 자기 아들한테 개성 유수 자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룡 부자의 쿠데타를 눈치챈 거죠. 왜냐면, 개성이 왕룡의 사단인데, 거기 가가지고, 왕룡의 아들, 왕건한테, 개성 유수 자리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이 일대의 방어권이 전부 다, 왕건한테 다 넘어가는데, 궁예는 거기 세력도 없는다. 거기 완전히, 쿠데타 당할 완전히 허벌판에 내동쟁이 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철원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면서 충청도인들을 천호를 옮겨가는데, 여러분 천호면요, 한 집에 한 명씩이면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집은 보통 3대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3대가 같이 살면 한 집에 식구만 해도 한 20, 30명 될 거고, 거기에 그렇게 사는 데는 대개 이제 부잣집들은 노비가 한 100명까지 거느려요. 그러면 100명씩이라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10만 명 되겠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제 충청도 사람들을 철원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궁예가 이제 왕건하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이상하고 왕건하고 대적했다고 그러는데, 왕건은 10만 병사는 없었어요. 없고 전라도 세력하고 이제 황해인들하고 정예군사들하고 이제 싸웠는데, 결국은 포천에서 이제 궁예가 대패하지 않습니까? 대패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본래 포천이 파주에서 이제 포천이 아니라 파주에서 싸웠는데, 파주가 그게 이제 본래 왕건이 임금이 패했다고 그래서 패주인데, 나중에 이제 그걸 깨칠 파자로 이제 바꿨는데, 그거는 왜냐면 깨친다는 것은 지식을 깨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바위도 깨친다는 뉘앙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패주보다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파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궁예가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동에 있는 산장 호수를 끼고, 이제 거기서 왕건 사단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세가 불려니까 어디로 갔냐면 명성산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명성산으로 들어가는데 왕건의 특공대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명성산에 숨어 있는 궁예를 처단하죠. 처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원 일대에 있는 사람하고 충청도에서 간 궁예 세력권, 그 사람들은 궁예 하나 믿고 거기까지 온 가솔이 다 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궁예를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웠지만, 충청도 세력은 그렇게 전투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농민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꽃갱이 낯들고 휘두르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왕건 사단의 전라남도 호남인 수륙 양용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대 이 사람들을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졌는데, 거기서 명성산에서 며칠을 두고 많은 호족들이, 궁예를 따르던 신민들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게, 산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소리성자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왕건이 승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호남인하고 황해인이 결국은 코리아라고는, 타이틀을 여기다 붙이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궁예한테 절대 충성을 하다가 패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장르에서 제가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